여러분, 오늘은 커세어부터 엘가토까지 데스크 셋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제품들이 모였는데요. 각각 신제품은 물론이고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실제 사용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특히 제논 엣지 사용한다면 무조건 알아야 할 미친 꿀팁까지 가져왔으니까 안 보시면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도 만족하고 메인으로 쓰고 있는 마우스 패드와 마우스까지 다 얘기하겠습니다. 반대로 아직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제품은 행사 중이라는 소식만 짧게 전해드릴게요. 구독자 이벤트 이번에도 당연히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꼭. 퓨처테리어 커뮤니티도 새롭게 오픈했고 커뮤니티 오픈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게시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이번 행사의 주력 제품 제논 엣지부터 바로 볼게요. 제논 엣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기능과 설치 방법까지 자세히 소개했던 제품이죠. 그래서 오늘은 똑같은 스펙을 다시 설명하기보다는 새롭게 추가된 컬러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기존에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컬러로 선택지가 비교적 단순했는데 이번에는 퍼플, 크리스탈, 스모크 세 가지 컬러가 추가가 되면서 총 5가지 컬러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능보다 컬러 때문에 더 고민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퍼플은 아토빅 퍼플 특유의 반투명한 컬러가 가장 큰 포인트예요. 크리스탈이나 스모크도 내부 구조가 은은하게 보이는 컬러라서 포인트 컬러를 주거나 조금 유니크한 셋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특별한 컬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논 엣지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기본 위젯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굳이 HTML 페이지를 따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배경색과 글자색, 강조 색상 다 내 취향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기본 위젯의 폰트가 너무 못생겼어요. 폰트 종류나 굵기, 글자 크기, 자감까지 원하는 디자인으로 세밀하게 바꾸는 것도 불가능해요. 제논 엣지는 계속 눈에 보이는 디스플레이인데 이런 부분이 은근히 신경 쓰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논 엣지 화면에 맞춰서 엣지 데스크라는 제가 따로 HTML 페이지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HTML과 CSS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폰트 종류부터 굵기나 크기, 자감까지 원하는 스타일로 설정할 수 있어요. 배경과 카드 모양, 버튼 크기, 위젯 사이의 간격도 제 데스크 분위기에 맞춰서 훨씬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도 있고요. 기본 위젯이 이미 만들어진 틀의 색상을 바꾸는 방식이라면 제가 만든 엣지 데스크는 화면 전체를 제 스타일에 맞게 다시 만든 대시보드에 가깝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오늘의 할 일과 집중 타이머, 일정과 디데이처럼 제가 업무 중에 자주 확인하는 기능을 한 곳에 모아놨어요. 그런데 단순히 만들어진 화면을 제논 엣지에 띄우기만 한 건 아닙니다. 관리 페이지와 제논 엣지가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자동으로 동기화되도록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PC에서 엣지 데스크 페이지를 열고 새로운 할 일을 추가를 하면요, 같은 내용이 제논 엣지 화면에도 바로 반영이 됩니다. 반대로 업무를 끝낸 다음에 제논 엣지에서 할 일을 체크하면 관리 페이지에도 완료 상태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PC에서는 키보드로 편하게 할 일과 일정을 등록을 하고요. 업무 중에는 제논 엣지 화면을 보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집중 타이머도 제논 엣지에서 바로 시작을 하거나 멈출 수 있고 다음 일정과 남은 디데이도 메인 모니터를 가리지 않으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커스텀 위젯은 원하는 위젯만 각각 따로 복사해서 배치할 수도 있다 보니까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고 제가 테마 컬러 변경 기능까지 넣었기 때문에 셋업 메인 컬러에 맞춰서 이렇게 변경도 가능합니다. 제논 엣지가 원래 페이지 기능이 있어서 각 페이지마다 세팅해서 단축키로 이렇게 페이지를 전환할 수도 있지만 저처럼 페이지 상단에 탭 메뉴를 넣어버리면 터치나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페이지를 아주 쉽게 넘길 수 있어요. 점심 메뉴 고르기, 계산기도 넣었고 자주 사용하는 이모티콘이나 특수 문자도 넣어서 터치하면 자동으로 복사되어서 사용할 때 붙여넣기로 바로 사용할 수도 있게 세팅했어요. 진짜 엄청 편해요. 단순 디스플레이 용도로만 사용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도 꼭 사용해보세요. 그럼 이거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겠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GPT에서 제논 엣지 비율에 맞춰 원하는 위젯을 HTML 페이지로 만들고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웹에 게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 IQ에서 제논 엣지를 선택하고 위젯 추가 메뉴에서 아이프레임을 선택을 해요. 여기에 해당 페이지 아이프레임 인베드 코드를 입력하면 직접 만든 화면을 제논 엣지에 띄울 수 있습니다. 코딩을 전혀 모른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GPT에 원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말해주면은 알아서 페이지를 훨씬 쉽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제가 만든 위젯들인데 괜찮죠? 제논 엣지를 구매하셨다면은 기본 위젯만 사용하기보다
꼭 한번 나만의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히려 훨씬 유용합니다. 기본 위젯보다. 또 스트림덱 앱을 설치하고 위젯을 이용을 하면은 제논 엣지를 터치형 스트림덱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앱 실행이나 일반적인 단축키보다 필립스 휴 조명을 제어하는 용도로 구성을 해봤어요. 조명 전원을 켜고 끄는 버튼부터 밝기와 컬러 조절, 자주 사용하는 조명 장면까지 원하는 기능을 다 배치했습니다. 스트림덱이 없어도 스트림덱 앱을 설치하면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논 엣지 퍼플 컬러가 마음에 들었다면은 이 키보드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울 거예요. K65 플러스 와이어리스 아토믹 퍼플입니다. 75% 배열이라서 숫자 키패드는 줄이고 방향키와 기본적인 편집키는 남겨둔 구성이에요. 풀배열 키보드보다 책상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일반적인 작업에 필요한 키는 충분히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는 사전 윤활된 커세어 MLX 레드 V2 리니어 스위치가 들어가고요. 두 겹의 흡음 구조와 탑 마운트 설계가 적용이 돼서 타건감도 굉장히 좋았고요. 핫삽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3핀 또는 5핀 스위치도 직접 교체할 수 있습니다. 연결은 2.4G 무선, 블루투스, USB 유선 모두 지원합니다. RGB를 끈 상태에서는 최대 266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오른쪽 위에 다기능 다이얼은 볼륨과 미디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따로 커스텀까지 가능해요. 염료승화 PBT 키캡과 키별 RGB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디자인만 퍼플인 키보드는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헤드셋인데 커세어 가성비 헤드셋 HS35 V3 와이어리스입니다. 딱 들어보면서 먼저 느껴지는 건 무게예요. 약 250g이라 무선 게이밍 헤드셋 중에서도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헤드밴드가 머리를 직접 강하게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떠있는 형태로 무게를 분산해주고 이어 패드도 부드러운 패브릭 소재라서 장시간 착용할 때 부담을 줄였어요. 헤드셋은 음질도 중요하지만 두세 시간이 지나도 계속 쓰고 있을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 부분을 잘 챙긴 헤드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은 2.4G 무선, 블루투스, USB 유선 모두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USB-C 타입이랑 USB-A 타입 둘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기에서든 좀 더 편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 2.4G 무선 기준으로는 최대 약 30시간, 블루투스에서는 최대 약 32시간 사용할 수 있어요. 50mm 드라이버가 들어가고 재생 대역은 21Hz에서 20kHz입니다. 게임에서는 발소리랑 효과음 듣기 가장 좋았고 음악이랑 영상까지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딱 밸런스형 헤드셋이에요. 또 PC에서는 돌비 엑서스를 통해서 돌비 애트모스도 활용할 수 있어요. 마이크는 탈착 가능한 무지향성 마이크입니다. 게임할 때는 장착해서 사용하고 음악을 듣거나 외출할 때는 빼놓을 수도 있어요. 볼륨과 음소거 같은 주요 조작도 이어컵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컬러는 블랙 계열의 카본과 화이트 두 가지가 있고요. 이제는 제가 정말 메인으로 쓰고 있는 커세어 세이버 V2 프로 와이어리스 MG 모델이에요. 저는 이걸 잠깐 체험해본 정도가 아니라 현재 메인 마우스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잡았을 때만 좋았던 게 아니라 사용 기간이 길어져도 만족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첫인상보다는 롱텀 후기에 가깝습니다. 무게는 약 56g인데 단순히 플라스틱에 구멍을 많이 내서 가볍게 만든 제품이 아니에요. 풀 마그네슘 합금 쉘을 사용해서 가벼우면서도 손에 쥐었을 때 형태가 단단하게 잡혀 있어요. 마우스를 빠르게 들어서 위치를 다시 잡거나 방향을 크게 전환할 때 손목 부담이 확실히 적습니다. 마그네슘 쉘 덕분에 무게는 가볍지만 조작할 때 흐물거리거나 장난감 같은 느낌이 적어요. 이게 제가 계속 메인으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형태는 대칭형에 가깝지만 오른손 사용을 기준으로 측면 버튼이 배치되어 있고요. 핑거 그립이나 클로 그립처럼 손가락과 손목으로 빠르게 조작하는 분들에게 특히 잘 맞아요. 스펙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자세히는 소개는 안 하고요. 제가 저번에 블랙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화이트랑 블랙 같이 보여드릴게요. 기본 표면이 조금 미끄럽게 느껴진다면 저처럼 그립 테이프를 붙이면 되고 피트가 닿았을 때 바로 교체할 수 있는 여분도 제공이 돼요. 초경량 무게와 마그네슘 쉘, 8K 무선 성능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괜찮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세이버가 성능과 무게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상위 제품이라면 하품 V2 와이어리스는 훨씬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실용적인 무선 마우스입니다. 약 80g의 오른손 비대칭형이고 엄지를 받쳐주는 형태라서 마우스를 손바닥으로 편하게 감싸주는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최대 26000dpi 센서와 6개의 버튼을 지원을 하고 2.4G 무선과 블루투스, USB 유선 연결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RGB를 끈 상태에서는 2.4G 무선으로 최대 약 140시간, 블루투스로는 최대 약 210시간 사용할 수 있고요. USB 리시버를 마우스 안에 보관할 수 있어서 잃어버릴 가능성도 없어요.
마우스가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손이 작고 비대칭형 모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을 조금 더 추천드려요. 자, 이번에는 마우스 패드인데요. 저 이거 진짜 너무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 딱 쓰자마자 좋다는 게 바로 느껴졌어요.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표면이 일정하게 느껴지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MM 클래스 라지 프리시즌. 크기는 500에서 400mm고 전체 두께는 약 3mm입니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있는 편이고요. 2mm 저철분 강화 유리 아래에 1mm 폴리우레탄 베이스가 결합된 구조예요. 바닥 전체가 밀착이 되기 때문에 마우스를 사용하면서 패드가 밀리는 느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표면에는 약 0.2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미세 예측 처리가 적용되어 있어서 센서가 일정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유리 패드라고 해서 표면이 완전히 미끄럽기만 한 게 아니라 마우스 피트가 움직일 때 아주 미세한 질감이 느껴져요. 정말 부드럽지만 적당한 브레이킹이 느껴지거든요. 디자인도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 가로 세로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모서리 쪽도 CNC 가공이 되어서 손목과 팔이 닿았을 때 거슬리는 느낌도 없었고 내구성이나 오염 이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패드는 아시겠지만 닳거나 습기를 먹으면서 움직임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어찌됐든 소모품이다 보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만 이 강화유리 패드는 한번 사면은 거의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패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사이즈랑 느낌 그리고 일관성이에요. 빠른 슬라이딩이랑 적당한 브레이킹, 이게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컬러도 블랙이랑 화이트 있으니까 셋업에 맞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엘가토 제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웨이브 DX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이고 마이크 암 컬러에 맞춰서 구성할 수 있어요. 웨이브 DX는 USB 마이크가 아니라 XLR 방식의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XLR 단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고 XLR 케이블도 별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이크는 옆면이 아니라 끝부분을 향해 말하는 엔드 어드레스 방식입니다. 이렇게 마이크 끝을 입 쪽으로 향하게 하고 적당한 거리를 둔 다음에 사용하시면 돼요. 단일 지향성에 가까운 카디오이드 패턴이라 정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뒤쪽에서 들어오는 키보드나 주변 소리는 상대적으로 줄여줍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라서 방음이 완벽하지 않은 일반적인 작업실이나 방에서도 사용하기 굉장히 좋고요. 내부에 팝필터도 있어서 파이어룸도 줄여주고 있고 팬텀 파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이크 음질은 직접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해우입니다. 지금은 엘가토 웨이브 DX 마이크 음질입니다. 마이크 음질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아까 테스트 해봤을 때는 마이크 음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변에 잡소음도 거의 다 안 들어오고 파파파파 팝콘 파파파파파. 구독과 좋아요, 하이 버튼도 많이 눌러주세요. 음질 괜찮죠? 자, 이번에는 웨이브 DX 마이크와 같이 사용하기 좋은 웨이브 마이크암 LP입니다. LP는 로우 프로파일이라는 의미예요. 일반적인 마이크암처럼 눈앞을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모니터 아래와 어깨 아래쪽으로 낮게 지정하기 때문에 화면도 덜 가리고 촬영 구도도 훨씬 깔끔해져요. 전체 수평 도달 거리는 약 740mm, 수직 범위는 약 550mm고요. 베이스와 중간 관절은 360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수직 방향으로는 위쪽 약 90도, 아래쪽으로 약 60도까지 조절할 수 있고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밀어두면 돼요. 최대 약 2kg의 마이크를 지지할 수 있고 최대 60mm 두께의 책상에 클램프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케이블도 이렇게 다 숨길 수 있고요. 이렇게 낮게 움직이는 마이크암 중에서는 이게 아마 가장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가토 스트림덱 제품들도 이번에 퓨처딜 행사에 포함되어 있는데 새로 나온 스트림덱 마크2 시저키 모델도 행사 중이고 32개의 버튼을 사용하는 스트림덱 XL 정말 큰 제품도 이번에 행사 중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제가 이 시저키랑 XL은 직접 보여드릴 신문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행사 중이라는 내용만 짧게 알려드리고 나중에 실물이 준비가 되면은 기존 엘가토 스트림덱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저키는 기존 엘가토 스트림덱이랑 버튼과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XL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퓨처딜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은 사실 제논 엣지고요. 가벼운 무선 헤드셋을 찾는다면은 HS35 V3 와이어리스, 초경량 마우스를 찾는다면은 제가 메인으로 사용 중인 세이버 V2 프로 와이어리스 MG, 그리고 정말 부드럽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일정한 마우스 움직임을 좋아한다면 MM 클래스 강화유리 마우스패드, 그리고 마이크 셋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웨이브 DX랑 웨이브 마이크암 LP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재밌는 제품, 신기한 제품 또 찾아와서 소개할게요. 감사합니다.